이스라엘도 협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사실을 공개한 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영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과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성과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을 더 확보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네,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 말대로 실제로 이란과 레바논의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밤사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SNS에는 공습 피해를 입은 테헤란 시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과 호람샤르 이 두 도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시설과 물류 거점이 있는 주요 도시 두 곳이 이번 공습의 타깃이 된 겁니다.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가스 공급 시설에 타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난 뒤 레바논 남부를 합병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המערכה הנוכחית בלבנון חייבת להסתיים בשינוי מצב יסודי מעבר להכרעתו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הליטני חייב להיות הגבול החדש שלנו עם מדינת לבנון. 네, 이란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을 계속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표적에 대한 진실된 약속 4작전에 78차 공격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부터 SNS에는 수도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이 퍼붓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이자 에너지 허브가 있는 하이파에도 이란 공습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공세 수위를 여전히 낮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요르단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공습 경보가 울려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유예를 선언하고 발전소 공격 중단을 지시한 뒤에도 양측 공방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중동 전쟁 때문에 경유차에 쓰이는 요소수 가격도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는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미리 구매에 쟁여두는 분위기까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김포시 대군면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네,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요소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주유소에서는 요소수를 1리터당 7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쟁업체와 가격을 동결하면서 저희가 둘러본 주유소에 비해서 요소수 단가가 저렴한 편인데요. 이곳 주유소의 점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단골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냥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는 보지 않고 있지만 거의 원가에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유소 대부분은 요소수를 리터당 1,000원 이상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전쟁의 여파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점주도 도매업체 공급 가격이 이미 오른 만큼 현재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국내 한 쇼핑몰에서 지난달까지 5,600원 정도였던 10리터짜리 요소수 제품이 오늘 기준으로 15,000원을 넘어 두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요소수를 보충하기 위해 온 화물차 기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요소수 가격이 더 오르거나 앞으로 나중에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물협회에서 요소수가 아무리 부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놔야 돼. 집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정부는 차량용 요소는 중동 수입 비중이 5% 수준에 그친다며 이번 중동 전쟁이 곧바로 국내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 불안이 커지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고 이 영향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형광등,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두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 선거 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공약 발굴 프로젝트 1호 공약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제안받아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착 붙는 공약이라는 뜻이라며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의 주인을 정치가 아닌 국민으로 바꾸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인데요. TF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면 전담 의원과 1대1로 매칭해서 함께 공약으로 완성합니다. 1호 공약으로는 시민 고형진 씨의 제안으로 만든 그냥 해드림 센터를 내세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경선에 나서는 삼선 전재수 의원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후에는 전북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듣는 등 지방선거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시장 후보 예비 경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고 집계가 끝나는 대로 상위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관련해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육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잠시 뒤인 12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또 반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에 재심도 신청했는데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뒤 일종의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수용하고 불출마하는 방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다양하게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대구가 3자 대결로 진행돼 등판 시점을 조율 중인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 만큼 셈법이 복잡합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침 SNS에 경기지사 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조금 전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특히 대구를 놓고 갈등한 공관위 부위원장 정의용 사무총장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전격 사퇴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데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대남 적대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지방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16,000자가 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딱 2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꽤 거칠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며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다만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은 미 중유의 세계적 승리를 절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 건설 대강으로 됩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3기 내각 출범을 공식화하며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도입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되었다며 기존 경찰 역할을 하던 사회안전군을 경찰 무력으로 개편하는 준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도 정상국가라는 국제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보도하면서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인이란 표현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소에서 난 불로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이틀째 남은 불을 정리하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 경위와 책임 소재의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불이 났던 풍력발전단지에서 이틀째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80m 높이에서 시작된 만큼 원인을 조사하려면 발전기를 철거하거나 사람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발전기 안쪽에 불길이 남은 상태라 진입이 어려워 원인 규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력한 원인으로는 발전기 장비 노후가 꼽힙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5년 준공돼 발전기 대부분이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2월에도 발전기 기둥이 부러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노후 발전기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고도 작업자들이 날개 균열을 점검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남는 불길이 정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도 중요할 텐데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 3명은 모두 발전기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발주한 원청, 영덕풍력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현장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 비상탈출 시설은 있었지만 왜 노동자들이 탈출하지 못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발전기를 철거하는 등 현장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합동감식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이렇게 노후 풍력발전단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의 발전단지 전면 철거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